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수트입니다. 최근 미국 전쟁부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수립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포기한 모양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특히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이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소식을 세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5년 9월 5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전쟁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가방위 전략에 관한 소식이었죠. 국가방위 전략은 단순한 정책 보고서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디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어떤 국가를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며 또 어떤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할지 가늠할 수 있는 최상위 전략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은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미리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동맹국은 물론 경쟁국까지도 이 국가방위 전략의 내용 한 줄 한 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작성한 초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전략적 경쟁자라는 말은 반복됐으니까요. 심지어 의회 내 강경파들은 중국 봉쇄를 넘어 사실상 중국과의 군사 충돌을 전제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안은 충격적이게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견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 전체 방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나 유럽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최우선시하지 않고 자국과 주변 대륙을 지키는데 전력을 쏟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 즉 세계 경찰 미국에서 본토 우선 미국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바라보던 신뢰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나토 동맹국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통해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외에서 발을 빼겠다고 한다면 주한미군 축소, 주일미군 재배치, 유럽 주둔 미군 철수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히 미국 내부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질서를 다시 짜야 할 정도의 문제죠. 그리고 동맹국들에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최신 국가방위 전략 초안은 지금까지의 기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초안의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과의 맞대결보다는 국내 방위와 아메리카 대륙 차원의 임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전 세계에 걸쳐 미군을 분산 배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본토와 서반구 자체의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발표된 전략과 비교하면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대중 견제를 사실상 국가적 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와 동맹국들은 트럼프 2기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신호가 나온 셈입니다. 당연히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오랫동안 안보에 의존해온 동맹국들의 커다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일부가 감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요. 이번 국가방위 전략 초안의 방향성과 맥락을 고려한다면 비단 대만 방어만 위해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또 미국이 실제로 해외 전력을 대폭 줄이고 본토 방어에 집중하려 한다면 한국 역시 감축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 같은 불안은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발트 삼국에 제공되던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금이 올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미군 장비와 훈련을 함께 받으며 미국의 확실한 보장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끊긴다는 건 곧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전선에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8만 명 규모의 미군 병력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에 대해서만 철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즉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특히 발트해와 동유럽, 나아가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 주둔지에서는 언제든 감축이 현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북한 억지력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동북아 주둔 병력까지 줄인다면 한국은 자신의 힘만으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중대한 보도들에 대해 미국 전쟁부 대변인이 철저히 답변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악관 역시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미 큰 방향이 정해져 있고 공개만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결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침묵 속에서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전략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조율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징후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보다 아메리카 대륙 방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실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리브해 일대입니다. 미국 전쟁부는 멕시코와 남미에서 유입되는 약물을 차단하는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최근 카리브해에 무려 8척의 군함과 F-35 전투기를 푸에르토리코에 전개했습니다. 단순한 배치에 그치지 않고 이 전력은 실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 해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 운반 선박을 공격하는 장면이 공식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카르텔 조직원 11명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본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대목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전복 작전이 이미 준비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나아가 미군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라도 해당 임무를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내부의 위협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즉 비록 국가방위 전략 초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군사적 행보는 이미 새로운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었던 기존 전략과는 확연히 다른 본토 중심, 지역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본토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뚜렷한 행보도 보입니다. 최근 국무장관은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붕괴에 시달리는 에콰도르에 약 28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범죄 조직을 겨냥한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콰도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미군 기지를 현지에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에콰도르 내부 상황입니다. 지난 6월 3일 에콰도르 의회는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조치라기보다는 이미 미국과 물밑에서 합의가 진행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카르텔 조직들이 에콰도르 해안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항구 도시에서 약물 운송로를 둘러싼 충돌이 빈번해졌고 이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고위 경찰관을 겨냥한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국가 전체가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로서는 자국의 역량만으로는 더 이상 치안 악화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미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이는 곧 미국이 남미 국가들의 안보 문제를 발판 삼아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서서히 확장해가는 과정으로 읽힙니다. 이 같은 흐름은 멕시코 국경에서도 확인됩니다. 미국 전쟁부는 최근 남부 국경 일대에 군사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이 불법 이민자나 범죄 용의자를 직접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는 과거라면 사법기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부분을 군이 직접 떠맡은 전례 없는 조치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나 유럽에 집중하는 대신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방어만 집중하는 신원로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가장 치명타를 입을 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죠. 부디 좋은 방향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번 변화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략 수정이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다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대형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며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왔지만 이제는 각국이 자신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은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유럽 역시 자체 방위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안보 전략을 재편하게 만드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